다음 주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고통스럽게 숨진 고 김용균 씨 일주기입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시죠?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되게 무슨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오늘 공교롭게 김용균 씨 아드님 생일이라면서요? 네. 보통 사람들은 생일이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명절 이러면 되게 즐거운 좋은 날이잖아요. 네. 근데 유가족들한테는 그만큼 아픔이 커요. 그러시겠죠. 네.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이죠? 네. 네, 양복 첫 출근 때 양복을 사서 좋아하던 모습이고요. 네,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다고 들었고요. 이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사진입니다. 김용균 재단을 꾸려서 이사장직 맡고 계시는데 김용균 재단은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이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잖아요. 사실은 저걸 외주화 시켜가지고 외주화해서 하청업체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복지 혜택이나 안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나와 계시지만 이사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금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정규직 철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런 비슷한 형태의 아픔을 당하시는 유족들이 계시면 가서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서 법적 투쟁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새로운 법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열심히 뛰시는 그런 활동을 지금 1년 동안 하셨어요. 자, 용균 씨가 간 지 1년 됐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특히 우리 사회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모든 기업들, 상당수 기업들, 대기업들 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가 합니다. 그 현장이 어머니가 보시기에 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합의한 지 1년이 벌써 됐잖아요. 네. 근데 거의 용균이가 일했던 곳만 조금 바뀌었지 나머지는 거의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용균이 동료들하고 다 현장 안 바뀐 현장 검증이 다 이렇게 화면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동료들이 보내온 몇 곳, 특히 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특히 김용균 씨가 일했던 곳도 포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지요? 이거는 석탄재가 너무 심한데 이런 현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면 용균 씨가 일했던 곳입니다. 네. 잠시도 숨쉬기 쉽지 않을 것 같은 현장인데 석탄재가 심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화력발전소인데 작업장 문을 여니까 너무 어둡죠? 네. 여기서 손전등 이런 것만 가지고 지체 많은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파견 근로자들이. 8년여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조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 구간이 사실상 깜깜이었습니다. 다른 화력발전소 안을 보면 역시 석탄재, 석탄 먼지가 그득한 곳에서 벨트는 멈추지 않죠. 네, 저 김용균 씨도 저 벨트에 끼어서 숨졌는데 여기도 조명 상태가 좋지 않고요. 제2의 용균이 제3의 용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이제 저 화력발전소에 이제 석탄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까지도 너무 먼지가 수북하고요. 네. 어떤 특수한 마스크 없이는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특별히 따로 사서 지급을 하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린 감사에 지적당한다. 저게 무슨 말인가 저희가 직접 발전소 측에 오늘 전화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마스크를 지급했으니까 이미 지급했으니까 특수 마스크를 새로 추가 지급하려면 감사에 지적당하니까 협력기업 그러니까 파견 회사에서 먼저 그것 좀 사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아시는 거 있어요?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먼저 사놓은 거 네. 그 1, 2급 마스크가 많이 있어서 그거 먼저 다 소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급 마스크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특급 마스크가 저희가 보니까 2,950원입니다. 네. 정부가 특조위 구성했었잖아요. 그때 이거 조사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확인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이 위험의 외주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특조위가 구성이 돼서 네. 지난 8월에 이제 종료하면서 22개의 권고안을 이제 냈는데요. 보시면 그 위험의 외주와 관련된 문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연료 환경 설비, 경상 정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죠. 그리고 노무비 착복 금지. 저거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급될 임금에서 노무비라는 게 중간에 빠지고 실제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저급 임금만 네. 들어갔다는 그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겠다. 뭐 산업재해에 대한 뭐 징벌적 뭐 감경 지표 네.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권고안을 22개 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권고라는 뜻이 뭔가요? 안 지켜도 안 그만이라는 지켜도 뜻이죠. 그만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했던 그곳은 조금 불이 좀 밝아진 정도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네. 더 큰 문제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특조위 조사 나올 결과 중에 정말 놀랐던 부분이 김용균 씨가 받은 월급은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에. 그런데 원청사가 발전사가 그 파견회사에 준 급여는 5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랍니까? 저도 이번에 특조위 발표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근로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네, 원래 이 정도 주나 보다. 네. 그러면 근데- 파견사가 도대체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 용역회사가. 그 제가 궁금한 건 근로자들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파견회사, 용역회사에. 잘 모르니까. 원래 잘 모르는 상태에다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자기네들이 수주를 따내려면 원청에다 영을 제시하고 따온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청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는 그 근로자들한테 노무비 착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청이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네. 이렇게 하청을 이렇게 주게끔 만들었다는 게 네. 이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파견회사를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원청사가 그 돈을 주는 발전사나 이런 데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저 구조를 용납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2인 1조입니다. 김용균 씨도 2인 1조만 지켜졌어도 저는 무서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설령 당했더라도 초기에 좀 빨리 병원으로 옮기거나. 자, 지금은 어떨까요? 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아래서 이제 맨홀 열고 지하로 들어가서 열수송 배관의 밸브를 잡고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둘이 들어가서 점검하고 밸브를 좀 닦거나 막 그런 걸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 아마 대부분 도로 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명이 하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왜 차를 맨홀 뒤에 세우냐면 혹시라도 박을 수 있잖아. 차를 맨홀 앞에 세우면 차가 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차량 통제를 맡아줄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2인 1조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때도 김군이 혼자 작업하다가 그렇죠. 열차에 치였죠. 그러니까요. 네. 스크린도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2인 1조를 그때도 누군가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막을 수 있었죠, 당연히. 그걸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도록 방치해놓은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청업체는 돈 아끼겠다고 한 사람으로 업무 시키고 그것도 막 업무를 엄청나게 무리하게 시켜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컵라면 갖고 다니잖아요. 가방에 컵라면. 그러니까요. 그 두 명이만 했어도 안전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거 돈 아끼겠다고 하지 않은 그런 거. 또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원청이 왜 하청업체를 제대로 네. 관리 감독 안 하냐는 거예요. 돈 주는 원청이 하청업체도 좀 더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면 하청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네. 하청을 맡을 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의역 김군 사망했을 때 서울시도 나서서 위험의 외주화 맞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정말 중요한 안전 관련된 일은 정규직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구역 거기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군이 죽은데. 네네. 다른 곳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사고가 나면 원청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서부발전이죠. 네. 그 사주 처벌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지금 또 처벌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네. 좀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뭐 처벌을 정부에서 뭐 어떻게든 뭐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그 진짜 이 일을 발주한 회사의 책임자가 처벌하는 문제. 위험을 외주화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외주회사가 책임져야지요. 이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이건 좀 고쳐지고 있는 건지요. 지금 뭐 우리 용균이 다녔던 회사는 정말 그 합의안 이행한 것도 하나도 지금 이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일은 국민의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정규직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대통령 말씀한 것만 진짜 말씀만 좋을 뿐이지 현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쉬운데 김용균 씨가 숨진 뒤에 사고 당한 뒤에 김용균 법은 통과됐잖아요. 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죠. 네. 개정된 걸 좀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나 이런 데는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네, 지금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산업법은 통과시켰지만 네. 그 용균이가 다녔던 회사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구의역 김군도 여기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는데 다 빠져나가서 정말 이 법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통과를 시켰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법 통과였는데 결국은 거의 잘 안 된 법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도급금지 대상 업무가요. 네.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황산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규정도 있어서 이번에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낙탄 처리, 뭐 유지 보수 작업했죠. 네. 이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도급을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 법을 김용균 씨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 법에 어찌 보면 김용균 씨에 관련된 일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다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끝으로 못하신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지금 용균이가 벌써 일주기가 됐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정말 합의도 이끌어내고 또 산업법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특조위 공고안도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 이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용균이 일했던 그 자리 90포기만 되었지, 다른 곳은 아까 보셨듯이 분진도 많이 날리고 깜깜한 데서 아직 일하고 있고, 안전 펜스나 뭐 이렇게 그 위험한 카바를 해야 되는데 회전체 카바 같은 것도 아직 다른 곳은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어머니. 네,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선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